평생 함께 살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로 더 서운해질까요?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고요. 수십 년을 한 이불 속에서, 한 밥상 앞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왜 돈 이야기만 나오면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까요? 왜 그 오랜 세월이 무색하게 돈 한 장 때문에 서운함이 쌓이고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돌아눕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부 사이의 비상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존중 이야기이고 신뢰 이야기이고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자존감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5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요.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력을 확인하는데 문득 마음 한켠이 복잡해집니다. 커피값 몇천 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돈을 쓰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기분, 설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 어쩌면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장 보는 척 돈을 좀 아껴볼까? 아니면 그냥 친구한테 다음에 보자고 할까? 커피 한 잔인데, 친구 만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하는 걸까? 이게 낯선 이야기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자신을 보셨을 겁니다.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60대 초반의 한 남성도 비슷합니다.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소소한 취미가 생겼습니다. 등산 모임에 가입하고 싶은데 장비를 조금 장만해야 합니다. 큰 돈도 아니에요. 몇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머릿속으로 먼저 그려봅니다. 그게 꼭 필요해? 또 돈 쓰는 거야? 이런 말이 돌아올 것 같은 기분. 그래서 결국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포기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포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커피 한 잔, 취미 장비 몇만 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함께 있는 자리가 편하지 않아집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분, 설명을 해야 하는 기분. 수십 년을 살아온 배우자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그 서운함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돈 때문일까요? 물론 돈이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자신이 어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사라질 때 사람은 서운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억울함까지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제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성이라고도 하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규모보다 이 통제감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 이게 충족될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이게 무너질 때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감정을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 60이 넘어가면 삶이 조금 느려지면서 이런 감정이 훨씬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비상금이라고 하면 배우자 몰래 숨겨놓은 돈, 뭔가 떳떳하지 않은 돈, 나중에 싸울 때 쓰려고 모아두는 돈.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비상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비상금은 숨기는 돈이 아닙니다. 서로가 알면서도
서로가 인정하면서도 굳이 세세하게 묻지 않기로 한 돈입니다. 내 삶의 작은 여백을 위한 돈.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돈. 배우자의 허락 없이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작은 공간.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만 원이어도 됩니다. 몇십만 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쓸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자유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래오래 사이좋게 살아온 부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걸 다 공유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모든 지출을 다 보고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작은 영역을 인정해주는 부부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영감은 내가 뭘 사도 절대 뭐 샀냐고 묻지 않아. 내가 친구 만나도 얼마 썼냐고 묻지 않아. 그게 처음엔 무관심한 건가 싶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게 제일 큰 배려더라고. 또 다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돈 다 내놓으라고 한 번도 안 했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둘 다 각자 조금씩은 내 돈이 있어. 그러면서 싸울 일이 없어. 서로 쓸 것 다 쓰면서도 사이가 좋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부부들이 오래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를 어른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식물도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서로 햇볕을 가리고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도 서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이 없을 때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고 그 답답함은 서서히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비상금은 그 여백입니다. 서로의 숨 쉴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뢰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뭘 숨기면 안 된다. 모든 돈을 다 공유해야 진짜 신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뢰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신뢰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신뢰인가요? 진짜 신뢰는 감시가 아닙니다. 감시는 오히려 불신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확인해야 한다. 이게 감시입니다. 반면에 진짜 신뢰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작은 비상금을 허락한다는 건 그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이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알고 있으니까 굳이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진짜 신뢰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녀 문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50대 이후의 부부들이 돈 문제로 가장 많이 갈등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녀 지원입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딸이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이런 마음 이해합니다. 당연한 부모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부부 사이에 온도 차이가 생깁니다. 한쪽은 자녀에게 더 주고 싶고 한쪽은 노후를 생각해서 좀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서로 맞지 않으면 갈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에서 더 상처받는 쪽은 대개 억지로 자녀를 도와주고 싶었던 쪽입니다. 내가 버는 돈인데, 내 자식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냐는 서운함. 이럴 때도 각자의 작은 재량 공간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몫에서 자녀에게 조금 도와주는 건 굳이 배우자와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배우자가 자녀를 돕는 것도 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 거고요. 서로의 영역이 있을 때 훨씬 관계가 편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했지요. 진짜 문제는 자존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어른으로 대우받고 싶습니다. 사회에서는 은퇴를 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이런저런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에 집에서만큼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돈 한 푼 쓸 때마다 보고해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 자존감을 찾을까요? 어디서 내가 어른이라는 느낌을 받을까요? 비상금은 그 자존감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내가 오늘 친구에게 밥을 사줄 수 있다. 내가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다. 내가 오늘 갖고 싶었던 작은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내가 여전히 주체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각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자신의 작은 자유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덜 의존하고 덜 원망하고 더 편하게 대합니다. 내가 답답하지 않으니까 배우자에게 화풀이할 일도 줄어듭니다. 내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대화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친구 만나고 돌아와서 기분 좋을 때 배우자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게 되지 않나요? 반대로 내가 친구 만나고 싶었는데 눈치 보여서 못 갔을 때 집에 와서 배우자 얼굴을 보면 괜히 불편하지 않던가요? 내가 충족되어 있어야 상대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규칙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배우자가 친구를 만난다고 할 때 얼마 쓰고 왔어라고 묻지 않아 보세요. 배우자가 뭔가를 샀을 때 그게 꼭 필요해라는 말을 참아보세요. 그 대신 좋겠다, 잘됐다, 그거 마음에 들어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반대로 자신을 위해서도 작은 재량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한 달에 얼마라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돈, 그 돈으로 뭘 사든 누구를 만나든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공간, 그 공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숨통을 틔워주는지 느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상금을 갖는 것, 이게 죄책감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따로 돈을 챙기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를 생각해 보세요.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린아이와 함께 탄 경우에도 본인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처음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이를 두고 내가 먼저 마스크를 쓰다니. 그런데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배우자에게도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충족되어야 상대를 챙길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공간을 갖는 것,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기반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모든 것을 공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이게 좋은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려다 보면 서로에게 숨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서로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상대방의 작은 부분에 자꾸 눈에 걸리고 작은 것에 서운해지고 작은 것에 상처받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지속시킵니다. 적당한 여백이 오히려 그리움을 만들고 설렘을 유지시키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살아있게 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부부들을 오래 관찰해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부들은 서로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 서로의 모든 것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자유를 기꺼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숨쉴 공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모든 것이 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것. 그게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결혼 40년이 넘었는데 서로 한 번도 지갑을 뒤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믿음은 확인이 필요 없다는 것. 진짜 신뢰는 감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부부가 오래도록 사이좋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들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비상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만 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어른으로 대한다는 것, 서로의 작은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함께한다는 것. 부부는 하나가 아닙니다.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면서 그 두 삶이 나란히 이어지는 것. 그게 오래도록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이면서도 함께인 것. 그 균형이 관계를 오래 그리고 깊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배우자에게 작은 자유를 허락하고 있나요? 배우자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뭔가를 쓰고 싶을 때 내가 그걸 인정해주고 있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숨쉴 공간을 좁히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에게도 그 작은 자유를 허락하고 있나요? 나도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갖고 있나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여백이 있나요? 부부 사이의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커피 한 잔을 묻지 않아도 되는 사이, 서로의 작은 취미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이, 서로가 어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는 사이.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 것도 좀 챙겨둬요. 나는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수십 년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